203일, 159일, 183일 이렇게 100일 이상 꾸준히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작심 3일이 작심 100일이 되는 지름길 영어의 제이슨입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를 늘 시도하고 있지만 시도와 포기를 자주 반복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꾸준히 100일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 해야 한다, 하고 싶다. 둘 중에 뭐가 더 끌리나요? 많은 영어 강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시간 이상 공부하세요. 그런 말 들으면 머리로는 해야지 하면서도 결국은 하지 않게 되는데요. 하기 싫은 본능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머리를 이기게 됩니다. 뜨거운 가슴이 차가운 머리를 이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고 싶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어 공부는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환경은 그대로인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부터 이것을 주목해 주세요.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가?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는 시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다 말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나 자신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운동이 하기 싫을 때는 무작정 헬스장에 가게 됩니다. 헬스장에 가면 거기에는 누가 있을까요? 열심히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요. 운동을 하기 싫다가도 열심히 운동하는 그들을 보면서 자극을 받아서 저 또한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뭔가 좋은 습관을 들일 때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마찬가지로 지름길 영어 카페에 있는 회원들을 보면 꾸준히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영어하고 만다님은 매일 지름길 영어 카페에 출석하면서 많은 회원들로부터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얻는 행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회원들 간의 댓글을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성장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카페 운영자로서 이런 회원들과 함께 있을 때 더욱더 시너지를 얻게 되는데요. 우리 옛말에 유유상종, 초록동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삶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주위에 실행력이 높은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의 영어 공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실행력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실행력은 결국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가족들은 치킨을 먹고 있다면 나의 굳건한 다이어트 의지가 꺾이게 되겠죠? 내가 만약 금연을 결심했는데 주위 사람들은 계속 담배만 피고 있다면 나의 의지력은 계속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자 의지력의 재발견에서 저자는 의지력이 고갈될수록 우리의 활동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버락 오바마, 마크 주커버그, 아인슈타인, 스티브 잡스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늘 같은 옷만 입는다는 점입니다. 스티브 잡스의 터틀넥과 청바지, 아인슈타인의 회색 정장, 주커버그의 회색 셔츠, 버락 오바마의 네이비 슈트 이렇게 같은 색깔의 옷만 입는 이유는 바로 의지력과 연관이 되는데요. 의상 선택과 같은 간단한 의사결정을 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다음 의사결정을 해야 할 때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소한 것에서부터 자신의 의지력을 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의지력도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에서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실행력이 생기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바로 쉽게 시작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다. 정말 진짜 중요해. 열심히 안 해도 되니까 꾸준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해요, 여러분. 꾸준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꾸준하게 하는 거. 수학 1타 강사 정승재 씨께서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와 반대로 처음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의지력에 대해서 언급했듯이 처음부터 열심히 많은 학습량을 소화하려고 하면 의지력이 빨리 소모가 되고 결국 의지력이 고갈이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요. 지름길 영어에서 이렇게 꾸준히 할 수 있게 되는 원동력도 바로 이렇게 쉽게 시작하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결은 바로 투자에 있는데요. 만약 내가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골프채를 사는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등산을 잘하기 위해서는 등산용품을 사는데 투자하는 것처럼 영어를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내가 무료 강의를 예약했는데 그날 비가 온다면 굳이 가지 않아도 나에게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예약금이 50만 원 걸려 있다면 그 50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강의를 들으러 가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껏 영어 강의에 투자 많이 했는데 잘 안 되었는데, 돈을 투자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뜻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소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영어 강의를 들어왔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유튜버들은 많지만 영어를 꾸준히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고 챙겨주는 분들은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일부 영어 유튜버는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 무조건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을 볼 때마다 개인적으로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이런 쪽으로 매일 1시간, 2시간 이상 공부하면 실력이 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 것이 비결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한다고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를 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가 언급한 이 3가지, 첫 번째, 실행력이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라. 두 번째, 실행력이 생기는 환경을 만들어라. 세 번째, 등산을 잘하기 위해서 등산용품을 투자하고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골프용품에 투자해야 되는 것처럼 영어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시고 제이쌤과 함께 일주일만 경험해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낫기 때문에 제이쌤이 말씀드린 꾸준함의 맛, 쉽게 시작하는 맛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지름길 영어의 맛을 충분히 경험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 얼마나 강의를 들었는지 상관없이 바로 1초 만에 초고속 지름길로 환불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통해서 제이쌤이 안내하는 영어의 지름길을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영어를 쉽게 시작하는 맛을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했는데 좀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치사인데요. for와 to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하는지 1초 만에 구분하는 지름길로 안내할게요. 물건이 이동할 때는 to, 그렇지 않을 때는 for를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준다. 이때 I give a gift. 다음에 to일까요? for일까요? 선물을 줄 때 선물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to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I give a gift to you. 나는 선물을 준다. 너에게. 그럼 for는 어떨 때 사용할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는 용어로 make dinner 이기 때문에 I make dinner. 나는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누가 먹을? 내 친구가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때 내 친구에게 물건이 직접 이동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물은 내가 직접 주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저녁 식사는 차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직접 내가 떠먹여 주지 않는 이상 이때는 for를 사용하면 됩니다. I make dinner for my friend. 나는 내 친구가 먹을 저녁 식사를 준비한다.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나는 엽서를 보냈다. 엽서는 영어로 postcard이기 때문에 I sent a postcard. 누구에게? 나의 엄마에게. 엄마에게 직접 엽서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하면 됩니다. I sent a postcard to my mom. 내가 묵을 호텔 좀 찾아줄 수 있니? 이 문장에서 상대방에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can you로 시작해 볼게요. 찾다는 영어로 find이기 때문에 can you find 어떤 것을 찾고 있죠? 네, 호텔입니다. Can you find a hotel? 그럼 이때 나는 직접 호텔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to가 아닌 for를 사용하면 됩니다. Can you find a hotel for me? 내가 묵을 호텔 좀 찾아줄 수 있니? 확실히 구분이 잘 되는데요. 이번에는 다른 문장을 볼게요. 나는 그녀가 앉을 좌석을 예약했다. 예약하다는 book, 좌석은 영어로 seat이기 때문에 I booked a seat. 이때 좌석은 물건이 이동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 어떤 전치사를 써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for이죠. I booked a seat for her. 나는 그녀가 앉을 좌석을 예약했다.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는 to는 뭐뭐에게, for는 누구를 위하여 이렇게만 외웠었지만 방금 문장만 보더라도 for her, 그녀를 위해서 라고 해석하기보다는 a seat for her, 그녀가 앉을 좌석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원리를 알 때 보다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습 차원에서 두 문장만 더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나는 내 친구에게 책을 주문해 주었다. 주문하다는 영어로 order이기 때문에 나는 책을 주문했다. I ordered a book. 누구에게? 내 친구에게. 뭐뭐에게라고 해서 to가 아니라
책이 이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I ordered a book for my friend.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나는 빌려주었다. I lent. 무엇을? 돈을. Some money. 누구에게? 그에게. 돈이 나에게서 그에게 직접 이동하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I lent some money to him. 나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이것은 서울행입니다. This is for so. This is to so. 둘 다 맞는 문장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요.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 to 그리고 for의 차이를 1초 만에 구분하는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to는 이동, for는 방향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로 가는 티켓 한 장. 이거를 영어로 한번 해보면 먼저 티켓을 적어주고 a ticket. 그리고 서울로 가는 티켓이라고 하면은 to일까요? for일까요? 이때 서울로 내가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의 의미인 to를 넣어주면 완성입니다. A ticket to Seoul. 그럼 for는 언제 사용할까요? 처음 설명했던 대로 for는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Train for Seoul. 이 단어의 뜻은 서울행 기차라는 뜻인데 말 그대로 서울에 도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방향이 서울이기 때문에 도중에 대전에서 내릴 수도 있고 광명역에서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이 바로 Train to Busan으로 되어 있는 이유도 부산까지 쭉 가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티켓을 끊을 때 서울에서 뉴욕까지를 여행을 간다고 한다면 영어로는 From Seoul to New York 이렇게 표현하고 From Seoul for New York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to와 for의 쓰임새는 확실히 다르게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을 보고 한번 뜻을 같이 맞춰보도록 할게요. I went to America. 나는 미국에 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 문장도 한번 해석해 볼까요? I left for America. 이 문장도 미국으로 떠났다라는 것 같은데 그럼 I went to America. I left America. 두 문장 뜻이 똑같은 것일까요? 방금 제가 말했던 원리를 생각해 보면 구분이 쉬운데요. to는 이동, for는 방향. 그래서 첫 번째 문장 I went to America. 나는 미국으로 갔다. 미국으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땅을 밟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 I left for America. 미국을 향해 떠났다. 즉 미국으로 떠났지만 도중에 다른 장소에서 내렸을 수도 있다는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went to America는 이동을 강조한 것, left for America, 방향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렇게 구분하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그럼 다음 두 문제를 보면서 한 번 더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는 2년 전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뉴욕으로 이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해서 이사하다라는 용어로 move. He moved to New York. 언제? 2년 전에. 2 years ago. He moved to New York 2 years ago. 그는 2년 전에 뉴욕으로 이사했다. 나는 내일 서울로 떠날 거야. 서울로 이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떠나는 것, 즉 방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leave 다음에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I'm leaving for Seoul tomorrow. 나는 내일 서울로 떠날 거야. 그건 나에게 쉬워. It is easy for me. It is easy to me. 둘 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표현 to me, for me 구분. 제가 알려드린 비교를 통해서 바로바로 구분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for me와 to me 이때 구분하는 기준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School is important for you. 학교는 당신에게 중요합니다. 라는 문장인데 이때 for를 사용한 이유는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많은 불이익의 사건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이때는 전치사 for를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예로 This gift is important to you. 이 선물은 너에게 중요하다라는 문장인데요. 이 선물이 너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선물이 없어도 직접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I'm sorry to you.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미안할 때 사용이 되는데 이때 to you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상황, 가벼운 지각이나 무례한 일을 범했을 때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I'm sorry for you. 상대방에게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내가 안타깝고 슬플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럼 원리를 배웠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카페인은 나에게 나쁘다. 카페인은 나쁘다는 용어로 The caffeine is bad. 나에게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치사 for를 사용합니다. The caffeine is bad for me. 카페인은 나에게 나쁘다. 너는 나에게 나쁜 사람으로 보이진 않는다. 나쁜 사람으로 보이다는 용어로 look bad 이기 때문에 you don't look bad. 누구에게? 나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전치사 to를 사용합니다. You don't look bad to me. 다음 영어를 한번 읽어볼까요? 대부분의 한국인이라면 back in the day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영어에는 연음이 있게 되는데요. in 다음에 더가 들어가게 되면 in the가 아니라 in the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in the가 아니라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back in the day. 확실히 소리가 back in the day가 아니라 back in the day 이렇게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음을 연습하고 들으니까 확실히 소리가 잘 들리게 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집을 넣어볼까요? 집은 영어로 house이기 때문에 in the house, in the house가 아니라 in the house, in the house, in the house. 그럼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은 영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화장실은 영어로 toilet이기 때문에 toilet in the house, toilet in the house, toilet in the house. Toilet in the house. Toilet in the house. Toilet in the house. 확실히 연음을 연습하니까 점점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버스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in the bus가 아니라 in the bus, in the bus, in the bus. 버스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금연인 용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No smoking이죠. 버스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No smoking in th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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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에는 아침을 넣어볼게요. 아침은 영어로 morning이기 때문에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morning이 아니라 morning, morning, in the morning. 나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는 영어로 got up이기 때문에 I got up in the mo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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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in the 다음에 단어를 넣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데 그럼 이번에는 사계절을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봄이 영어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spring이죠? In the spring. In the spring. spring 할 때 알발음 주의하면서 in the spring. 봄에 다시 시도해보세요. 시도하다는 영어로 try이기 때문에 you try again in the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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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같이 학습할 연음은 바로 what do you 표현인데요. what 다음에 d가 오게 되면 what do you가 아니라 what are you, what are you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무엇을 원하는 거야?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요. 원하다, want를 사용해서 바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가 아니라 What do you want? 그럼 여기에 나를 의미하는 me를 붙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From me 할 때 F 발음 주의하면서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What do you want from me?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바로 알다라는 뜻의 know가 있는데요. 너는 뭘 알고 있는 거야?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what do you로 시작하면 되겠죠?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너는 뭘 알고 있니?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이 문장도 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어로 힘이기 때문에 What do you know about him? What do you know about him? 여기서 know about him이 연음으로 know about him, know about him 이렇게 발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면서 따라해 볼게요.
What do you know about him? What do you know about him? 그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거야? What do you know about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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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뭐가 필요한지 물어볼 때 동사는 need입니다. 그럼 이 문장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What do you need?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너 뭐 필요하니? What do you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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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로 같이 배워볼 연음 공식은 think 다음에 문장이 나오는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에는 I think 나는 바람을 쐬야 할 것 같아. 바람을 쐬다는 영어로 get some air 이기 때문에 I think I'm going to get some air. 여기서 think와 I'이 연음으로 되어서 think I'm, going to가 연음으로 되어서 gonna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같이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I think I'm gonna get some air. I think I'm gonna get some air. 나는 바람이나 쐬러 가야 될 것 같아. I think I'm gonna get som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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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플 것 같아. 아프다는 영어로 sick이기 때문에 I think I'm going to be sick. 이 문장이 연음으로 발음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think와 I'이 연음으로 되어서 think I'm, going to가 연음으로 되어서 gonna. I think I'm gonna be sick. I think I'm gonna be sick. 나 아플 것 같아. I think I'm gonna be s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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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음을 연습할 때 확실히 소리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I'이 아니라 it'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내 생각에 버스 아니었던 것 같아. 버스 하는 영어로 어떻게 될까요? 아까 배웠던 in the bus가 아니라 in the bus. in the bus. 기억나시죠? I think it's in the bus. 이때 think와 it'가 연음으로 발음되면 think it's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I think it's in the bus. I think it's in the bus. 내 생각에 버스 아니었던 것 같아. I think it's in the b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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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이젠 찾아봐야 할 때인 것 같아. 문장이 살짝 길어졌는데요. 먼저 I think로 시작하고 뭐뭐 할 때인 것 같아. 시간은 영어로 time이기 때문에 it's time. 무슨 시간? 찾을 시간. I think it's time to find out. 그래서 연음으로 내면 I think it's time to find out. I think it's time to find out. F 발음 주의하면서 I think it's time to fin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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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생각에 네가 그걸 아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you 단어가 들어갔는데요. 내 생각에는 I think 네가 그것을 알다. You know it. I think you know it. I think you know it. 너 그거 아는 것 같은데. I think you know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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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지금 가야 할 것 같은데. 뭐뭐 해야 한다는 영어로 should이기 때문에 I think you should go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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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think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이기 때문에 think 다음에 주어가 오면 연음 공식이 적용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필수적으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어에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하철을 영어로 subway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때 sub의 뜻이 아래입니다. sub, 아래, way, 길. 그래서 길 아래로 지나가는 것, subway, 지하철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title, 뜻이 제목입니다. 그래서 sub, 아래, title, 제목. 제목 아래에 있는 것을 subtitle, 부제 또는 자막이라고 하는데요. sub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들어본 단어 중에 marine 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해양 또는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럼 바다 아래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네, 해저라고 하겠죠? 아래라는 뜻의 sub, 그리고
바다를 의미하는 marine, submarine, 해저, 바닷속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닷속을 돌아다니는 게 뭐가 있죠? 네, 잠수함이죠. 그래서 잠수함을 영어로 submarine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중에 project, 이 단어가 있는데요. 프로젝트에서 pro는 미리 또는 앞으로라는 뜻이 있고 jet, 여기는 던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project, 앞으로 던지다. 다시 말하면 영상이나 화면을 앞으로 던지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빔 프로젝터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롯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래의 의미를 가진 sub를 붙이게 되면 sub, 아래로, jet, 던지다, subject, 아래로 던지는 것, 즉 글의 아래로 던져지는 것, 핵심 주제나 과목을 의미하는 단어 subject가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니까 암기도 쉽게 되고 점점 아는 단어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왕 말하는 김에 jet,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jet의 뜻은 아까 말한 것처럼 던지다라는 뜻인데요. 안을 의미하는 단어 in, 던지다, jet, inject, 안으로 던지다. 다시 말하면 주입하다, 주사를 놓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in의 반대 단어, 바깥을 의미하는 e를 앞에 붙이게 되면 eject, 밖으로 던지다, 즉 쫓아내다 라는 뜻이 되고 여기서 뒤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 re를 붙이게 되면 뒤로 던지는 것, 즉 거절하다의 의미를 가진 reject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잠깐 단어를 학습해 봤는데 이 짧은 시간에 subway, subtitle, submarine, subject, project, inject, eject, reject 이렇게 8개의 단어를 학습했는데요. 이해도 잘 되면서 실생활에 쉽게 쓸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학습이라는 것이 같은 시간,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좀 더 효율이 좋은 방법으로 해야 재미도 있고 능률도 오르게 됩니다. 그럼 남은 서버에 대한 단어들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normal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normal은 정상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앞에 sub로 붙이게 되면 subnormal, 정상의 아래, 즉 보통 이하의, 전응한 의 뜻을 가지게 되고 계약의 의미를 가진 contract, 여기에 sub를 붙이게 되면 subcontract, 하청 계약을 하다 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단어 중에 트랙터, 이 기계가 있는데요. 거기서 tract가 당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sub를 붙이게 되면 sub, 아래로, tract, 당기다. 다시 말하면 빼다, 삭감하다 라는 뜻의 subtract가 됩니다. 그래서 뺄셈을 영어로 subtraction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단어 하나만 더 확인해보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중에 트로피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아마 음료수에서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로피칼의 뜻이 열대지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 sub를 붙이게 되면 subtropical, 열대지방의 아래, 즉 아열대지방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단어들을 같이 학습해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보고 원어민들은 어떻게 문장으로 말하는지 배운 단어와 문장을 한꺼번에 흡수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sub, 아래, way는 길이기 때문에 subway, 지하철, subway. We're gonna take the subway. We're gonna take the subway. We're gonna, 우리는 할 거야 라는 뜻을 가지는데 take the subway, 지하철을 탈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We're gonna take the sub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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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아래, title, 제목, subtitle, 부제, 자막, subtitle. I hate subtitle. I hate subtitle. 나는 자막을 싫어한다고 하는데요. 해에 강세를 주면서 따라해 볼게요. I hate subtitle. I hate subtitle. I hate subtitle. I hate subtitle. sub, 아래, marine, 해양, submarine, 해저에, 잠수함, submarine. He has his own submarine. He has his own submarine. 그는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His own submarine. 그만의 잠수함. 즉, 그 사람 소유의 잠수함을 말하는데요.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He has his own submarine. He has his own submarine. Has his own이 연음으로 되어서 Has his own. has his own, Has his own. has his own. 이 부분 주의하면서
He has his own subma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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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 앞으로, jet, 던지다이기 때문에 project, 비추다, project, project. Now he needed a new project. Now he needed a new project. 이제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project. O보다는 아 발음에 가깝게 발음한다는 거 기억하면서 따라해주세요. Now he needed a new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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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 아래, ject, 던지다. Subject, 주제, 과목.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이제 주제를 바꿔볼까라는 문장인데요. Subject가 아니라 subject, subject. 같이 따라해볼게요. Let's change the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Let's change the subject. In, 안, inject, 던지다. Inject, 주입하다, 주사하다. I'm going to inject you. I'm gonna inject you. 주사 놓을게로라는 뜻인데요. 저에게 강세를 주면서 따라해볼게요. I'm going to inject you. I'm gonna inject you. I'm going to inject you. I'm gonna inject you. 이, 밖, eject, 던지다. eject, 꺼내다, 내쫓다. eject. How do I eject? How do I eject? 내가 어떻게 꺼내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동일하게 제게 강세를 주면서 따라해볼게요. How do I eject? How do I eject? How do I eject? How do I eject? 오늘 이렇게 꾸준히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쉽고 빠른 지름길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어 인생의 지름길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